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뱅뱅이한테 금토 2번 당했다. 뭐 어떻게 갔냐면은 NC승 지바 프랜스 요래 받고 지바는 역시나 좀 잘하는 모습이고, 기아 떴고 요코 떴는데 요미는 좀 그랬죠. 그래서 또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스틸, 그 다음에 마이애미 호잉이야. 그 다음에 기준은 7.5야. 일단은 마이애미를 거의 가는 구간은 솔직히 말해서 존재하진 않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안 가져가고 오늘 이제 물부 3연타를 노린 입장에서 이미 이제 2번을 이겨주고, 그것도 다득점이 되면서 이겨줬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 많이 봐도 뭐 다득점적인 부분을 볼 건데, 그래도 지금 오늘 터트렸던 선수들을 본다면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 아라에즈라든지 구리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치존 주니어가 좀 터지긴 했지만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컵스 같은 경우도 저득점이냐 다득점이냐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다득점적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팀인 거는 뭐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중부 리그를 봤을 때 지금 피츠버그가 20승 8패, 밑에 있는 팀이 미러키 18승 9패, 그 다음 컵스가 14승 12패. 여기서 이제 멀어진다면 일단은 신시하고 한 자리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뭐, 그리고 오늘 국내도 봐서도 알겠지만은 수입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쉬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승은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이 들고, 마이애미 가봤자 오바 쪽으로 좀 더 가는 부분들이지 다른 부분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컵스 승에다가 다득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많이 본 경기라서 뭐 제일 알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 봐요. 그 다음에 클블, 앨런, 그 다음에 보스턴 세일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새로운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앨런이라는 선수는 이제 보통 6이닝 정도는 좀 기대치가 있어요. 얘 봤을 때 장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닝 히터적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균치도 한 90개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실력이 아직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그래도 이닝 소화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선 같은 경우는 일단 안 좋은 게 퐁당에 좀 어렵게 승리를 거두고, 그렇다 해서 뭐 다득점 기반의 경기력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선발이 돼야 승리를 거둡니다. 이거는 지금 베테랑급들이든 베테랑급 앤드 아니면은 그 유망주 자원, 요 라인도 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거를 타격으로 어떻게 해보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선발이 안정화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퐁당 아니면 뭐 연속성 없는 경기들, 요런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반대죠. 한시는 이제 타격이 안 돼갖고 좀 투수의 영광을 못 보는 거고, 여기는 타격이 정말 좋은 편인데도 이 불펜도 마찬가지고, 선발이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나오든 벨로가 나오든 세일이 나오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치는 거에 비해서는 승리를 좀 못 얻어가는 비중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 팀이다 이래 보거든. 그리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봤을 때 그렇게 타격적으로 높게 보는 팀은 아닌데 승패를 좀 많이 가는 팀인데, 이 시리즈만 봤을 때는 이 보선의 투수들을 상대로 지금 어찌 보면 9위든 이 보더라인 제구력이든 다 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언더에 대한 부분들은
클리블랜드가 평소보다는 조금 오바의 기대치가 좀 더 생기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약간 볼티랑 보스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득점의 양상을 봐주는 게 맞다. 이게 보스턴의 다득점은 나온다 하더라도 클리블랜드가 솔직히 말해서 오바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한정했을 때는 지금 오늘 경기도 누구야 보스턴도 또 불펜을 좀 많이 썼어요. 슈라이버라든지 그다음 윙코프스키가 또 여기 뭐 또 불펜으로도 들어가고 젠슨 그다음 브레이저 요런 애들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어쨌든 선발로 좀 많은 이닝을 이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옆에서 프랜승에다가 9.5 다득점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 중에서 영상이 안 올라가면은 뭔가 시간대가 좀 가기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다시 보기에 제가 남겨놓으니까 다시 보기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지? 없을 때는 이제 뭐 방송 자체를 안 했다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오래 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얼마나 이걸 해석을 잘 할 거냐 여기다가 논점을 주시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보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어디다 논점을 주느냐 어디 양쪽이 좋으냐 뭘 볼 것이냐 이 경기의 포인트는 뭐냐 아니 비슷하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어차피 저희가 뭐 조합을 드리든 분석을 하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분석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프리카 TV 오셔가지고 쪽지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워싱턴 그레이 그다음 오비에도 그다음 8.5 워싱턴은 거의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 위협이 되는 선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더블헤더 그냥 경기 압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두 경기였거든. 두 경기 모두 압도. 점수가 많이 난 게 아니고 경기력으로서 압도. 거기에다가 오비에도다. 오비에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팀에서 그래도 에버 하던 선수거든. 그래서 나는 계속 가면 된다. 롯데도 뭐 계속 가듯이 오늘 롯데 봤죠. KT도 또 졌죠. 자꾸 우리가 그런 관점을 접근하면 배팅을 오히려 꼬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든 뭐 모든 투수들은 오버의 가능성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승 이어지고 지금 순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받아먹을 팀은 받아먹어야 된다.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의심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주는 팀은 다 해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5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애틀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배싯 그 다음에 9.5 저는 이게 좀 다소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애틀의 전체적인 게 투수를 좀 선발 투수가 좀 고루고루 평균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기복을 잘 안 타고 이런 게 장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그 기점에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플렉센이고 근데 찌찌 곤잘레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가 은근 시애틀의 이 선발도 선발이지만 불펜들한테 막히는 부분도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 브라시라든지 그다음 시월드는 너무 잘하고 토파 곧 이런 애들한테 공략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토론토는 계속 오버하고 타격적으로 뭐 다 터진다고 보비셔부터 스프링어까지 해서 게레로 주니어까지 하고 2, 3, 4 부분이 오히려 좋아요. 체프먼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은데 이 시애틀 시리즈 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시애틀은 투수적인 부분에 강점을 가지는 팀인 거는 맞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너무 기준점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저득점을 건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론토의 연승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꾸역꾸역해서 끊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승까지는 이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배시세 투구는 지금 시애틀의 타격 자체를 너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군데군데 비는 게 많아요. 작년에는 이제 투수 재미 보고 그래도 그 또 투수 지원도 득점 지원도 잘 됐던 부분들인데 가장 지금 못하는 게 우리 한폴렉 선생님. 중간중간 끼어있어. 그 다음에 랄리 지명타자 나오는 이 친구들이 흐름을 다 깨먹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거를 보호치는 게 이제 선발들이 평탄은 하니까 괜찮으니까 나름 구성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부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시애틀 옆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구나. 뭐 작년에 뭐 또 프랑스라든지 이런 애들 잘했잖아, 그지? 그다음 신인 걔 누구 금마도 잘했었고 투수도 잘했었고, 그래서 그게 다 깨진다고 봤을 때는 토론토를 보는데 토론토 언더를 갈 거면 아마 마이너스 배당 좋지 않나요? 골로 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 그 정도의 시애틀의 지금 투수적인 부분은 수치상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오바를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겠나. 내도 뭐 혼자서 뭐 한 7대 지금 2,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애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2.7? 뭐 2.5? 이게 뭐 제가 안 해도 뭐 전문가들이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 애플 TV에도 오늘 이게 나오던데, 수치상의 데이터가. 오늘 좀 애플 TV 경기 해준 거 있잖아요. 그 자더스 경기 수치상에 얘가 기대치가 얼마에 뛰는 거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런 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낮더라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봤을 때는 언더에 대한 비중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수치상이 다 떨어졌다고 봤는데 시애틀의 칠치고 원절란스는 아니다,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저는 언더나 토론토 승 쪽으로 보고, 약간 NC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배당도 좀 낮고 그냥 갈 거면 가고 좋은 배당 갈 거면 언더 가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제 NC 이용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찍는 것 자체가. 자, 애틀 스트라이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토상났나? 왜 하라고? 약간 이런 거다. 약간 좀 저기 끝에 갖고 들어가지고 약간 좀 그렇네. 애틀 스트라이더 매치 매길년. 우리 물보 3년 타고 또 하면 되는데 항상 그 한 번 하면 그 다 죽어 있다 보니까 낸들 안 힘들겠어요, 형들. 스트라이더 애틀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고, 워싱턴에 한 번 진 거, 뭐 두 번 진 거, 문제 없어요. 일정해요. 나는 일정한 팀 좋아하고, 전혀 문제 없고, 매치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라이더가 상위 몇 명 포함해갖고 가장 지금 안정적이고, 피칭 다변화된 피칭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틀이 그렇게 나오면도 왜 7.5밖에 안 주냐? 스트라이더를 높게 본다는 거지. 저번에도 애틀란타 배당 좋았는데, 애틀란타하고 좀 매치하고 이런 팀들은 나름 좀 배당을 좀 잘 주는 경향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좀, 왜 이렇게 받아야 되지? 1.48이면 좋은 거 아닌가? 약간 똥배 받을 건데 똥배 잘 안 받는 경향이 좀 있는 그런 팀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냥 말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뭐 너무 잘하면 오늘 패디처럼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 심지어 오늘 패디도 잘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애틀을 언더 본다는 거. 그다음 매치도 지금 언더 상황은 아닌데, 피칭을 봤을 때 오너바가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애틀 승에다가 저득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볼티, 브래디시, 그 다음에 디트, 텀브리, 그 다음에 8.5. 디트는 패스하거나 좀 깨림칙하면 언더가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올 패스 하고 싶어요.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합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경기, 이게 변수가 많아서, 그 29일 날에는 이제 취소되고, 그 다음에 더블헤더 1차전과 2차전의 경기 내용이 박빙이고,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거기다 디트가 또 볼티 상대로 했을 때 2경기, 그 다음에 더블헤더 그 전에 취소 전에도 잘 비볐단 말이야. 잘 비볐는데 보통 이러면 오바적인 부분을 가든지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토겔슨이라든지 이 하스라든지 레프트 필드 보고 있는 하스라든지 이 바두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볼티도 찍기가 애매하고, 언어번은 이거 보면 오바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전에 나왔던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또 저득점적인 부분이 나왔고 패스하면 저득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그냥 배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뭐 좀 웰스 카드나 아니 웰스 나머지 한 명 생각하는 그 친구가 나왔으면은 제가 좀 고려를 해봤겠지만, 굳이 보면 볼티겠지만은 뭐 다른 거에다 분석을 더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올패스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배팅이 좋아 보이는 게임은 아니다. 어찌 보면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기가 어렵다, 이런 게임이라 봅니다, 저는. 알겠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보면 볼티 승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왔다고 해서 오바의 양상은 아닙니다. 바두 아까 말했던 그 세 마리가 타격을, 나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내가 눈으로 봐서 투구 어떻게 하고 타격 어떻게 치고 잘 맞은 타구인지 아니면은 얻어 걸린 건지, 이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도 맞는 거고, 그래서 나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에인절스, 수아레즈. 키보드 좀 바꾸던가 해야겠다. 미러키 레이. 그 다음 9.5. 미러키는 확 주거나 확 내거나 뭐 그런 팀이거든. 천사도 제가 말하는 트라웃, 오타니, 랜던도 아니고 램프로도 아니고 드루리도 아니야. 그리고 드루리가 중지할 때 다 말아먹어.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렐리치가 살아났다가 안 살아나서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5회 이후에, 아니면 5회 근접했을 때, 점수대가 물부 팀 중에서 가장 높아. 이거는 조금 보다 보니까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뒷심 강하다는 부분이죠. 아니면 비긴이 나올 가능성이, 뭐, 어떤 팀보다 많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다득점 깔아주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승을 많이 한다고 해도 미러키 역시도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이 많이, 물론 일정상에 좀 유리함도 있어. 디트 이런 팀들 만나고 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다득점인 컬러적인 부분들은 말아먹으면 말아먹고 주기도 많이 주고 디트한테도 그랬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득점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레이랑 수아레즈가 나는데, 레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투수의 재미를 보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미러키도 그거랑 상관없이 뭐 버네스가 나와도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성을 살려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승패보다는 저는 언어바 쪽으로만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도 어퍼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천사 프렘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배당 메리트가 좀 나는 없다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값이 더 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캔자스 싱어.
그 다음에 강일강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미네 그레이, 소니 그레이. 제가 봤을 때 4월에서 가장 잘한 4월 한정 가장 미친 선수 그레이. 옛날에 신시 있을 때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선수인데, 그리고 미네는 오바보다는 언더에 가깝다는 거 너무 잘 알 거고, 오바라는 투수도 나왔었죠 최근에. 근데 원래 기본 자체는 좀 미네가 캔자스 만나서 신인에서 좀 더 쳤는가 모르겠지만은 언더 컬러입니다. 시엘바라든지 잭스라든지 로페즈라든지 네임드에 비해서는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바를 많이 찍진 않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연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대부분 미네 이 불펜들이. 그러면은 켄자가 공략하기가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지금 멜렌데즈 꾸준하다고 그나마 볼 수 있는 친구가 멜렌데즈하고 위트 주니어인데, 이거 가지고는 승리하기도 어렵고 오바를 막 엄청나게 보기도 어려워요. 프라토라는 친구는 좀 볼 필요 있던데 조금 제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또 거짓말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프라타임 이스벨 이 친구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경험 먹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승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앞에 오바가 낮다고 해서 그거를 가져갈 부분들을 가져가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언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도 지금 캔자스 시티한테 발목 잡힌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 붙는 부분들이 분명히 약팀한테 이렇게 좀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캔자스 시티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마인 추천해주고 싶은데 마인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승에다가 언더 요거 보는 게 맞고, 세 폴이나 네 폴더에 넣을 정도의 낑가는 용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수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앞에 경기를 이겨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면 얘는 4연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싸리 이제 접근하기에는 더 좋은 부분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질문 있으면 옆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 경기가 좀 재밌다. 약간 KT 삼성 보는 것 같다. 여러분이 자꾸 오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뭐랬죠? 어제 템파 많이 써놨을 낀데, 어제가 아예 같은, 하여튼 많이 써놨을 게야. 승도 아니고. 어제 맞지 않나, 어제? 투수 이름 보면 아는데. 맞네, 그래, 포처. 마인까지 써놨잖아. 한번 봐봐봐, 구독이나. 표에다가. 약간, 안 돼요. 그냥, 이 풍비박산이 나서 빨리, 이 화이트삭스는 이 시리즈를 끝내고 싶어요. 근데, 끝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라스무센이 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거를 다 극복해 준다니까. 약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 타격이 프랑코 아로자레다 미국 드림팀 막가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정도는 잘 되는 집 있잖아. 네가 안 되면 홈런 치고, 네가 안 되면 팀 배팅 해주고, 아니면 내가 출루해주고, 이런 애들이 약간 히로시마처럼 빠글 있는 입장인데, 확률상 경기하기 너무 편하지. 거기다 투수 좀 좋은 애들 나오면 그냥 쉽게 먹어버리고, 그 다음 초반에 점수 쫙 몰려놓으니까 찔끔찔끔 갈라니까 이제 불펜도 괜찮고 선발도 긴 이닝을 먹어버리니까 어째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나는 계속 템파입니다. 템파고 오늘 배당 좋나? 나름 배당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터지는 거 비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거두고 플랜을 해야 된다 봤을 때는 당연히 다득점적인 부분밖에 없는 거죠. 조금 떨어지고 말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0점을 넘게 나오는 타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미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8점도 그냥 고사하기 때문에 저는 뭐 뭐 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뭐 다득점에서 오늘 뭐 빠따 다 숨기고 오겠다. 갑자기 저득점을 낸다. 뭐 이러면은 이제 뭐 똥 밟았다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클레빈저든 뭐 지율리터든 뭐 카이큰이 규철이가 나오든 뭐 다 똑같습니다. 코팩이 나오든 뭐 공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고 4월 29일 경기는 어제 경기 어제 경기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 경기도 확실히 또 뒤집히고 이런 부분들 생기다 보니까 항상 오늘 KT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끊길 때 끊긴다. 롯데도 끊길 때 끊기고 배팅 뭐 가서 끊어야지 뭐 그 전까지는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입이고 너무 연승을 많이 타고 있으면 걱정을 하지만 이 팀은 그리고 또 템파 반대가 뜰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귀신같이 피하거나 반대 보고 토론토 했죠 그때. 그랬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매치 다음으로 또 좋은 팀이 템파베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뭐 배팅이나 여러분한테 좋은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똥줄 끝에 가고 아무튼 뭐 반대를 볼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프렌드 역변이 뭐 그래 볼 부분 없어. 그리고 이 클레벤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에 좀 힘이 붙이는 게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라스모덴의 안 좋은 것도 다 커버친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르테즈. 그 다음에 텍사스 페레즈. 그러니까 페레즈는 좋은데 페레즈 경기했을 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지. 양키스는 선수가 없으니까. 2대0으로도 있었으면 했을 게 2대0도 잘한 건 아니지. 근데 페레즈 나오면은 지금 공식이 있잖아. 무슨 공식이 있는 겁니다. 잘해놓고 처진다. 승을 많이 안 준답니다. 안 줍니다. 타겟이 그래요. 근데 한두 번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다 진 경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옆에 받는 이유가 그 이유지 않겠나. 아니면 뭐 오늘 하는 거 봤을 때 어부지리로 양키스가 받아먹지 않겠나. 아니면 코르테즈 때문에 되는데 코르테즈가 완전 뭐 걔 때문에 정려봤는데 이런 그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래 돼 있으면은 전 텍사스 프렌을 가면 되지 않을까. 난 정배 줄 줄 알았는데 역을 준다면은 이게 프렌이 요새 프렌 대세잖아. 그치?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2일이랑 5회까지 그런 상황 생기잖아. 이거 텍사스 프렌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왜냐면 양키스 마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프렌승 보고 뒤에서 깨지는 부분들 꼭 생기는데 오늘도 3연속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어쨌든 빠따가 졸라 없다 보니까 나오는데 근데 이제 페레즈 경기 항상 보면 신기하게 이 뒤에 그 동점이 되거나 페레즈 승을 못 먹거나 뭐 1점 차로 갑자기 지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져가야 되는 데이터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렌 주면 프렌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하고 콜로 곰버빵. 곰버가 지난 경기 때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곰버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 연차가 너무 많이 쌓여서 기대할 수가 없어. 그냥 에리 갑니다. 에리 가요. 넬스 뭐 옛날 같은 뭐 켈리 뭐 갤런 얘기했겠는데 다득점 나와도 지고요. 저득점 나오면은 더 지고요. 그래 생각합니다. 넬슨 피칭 안 좋습니다. 근데 다 극복시켜 줍니다. 천사입니다. 하나 같은 존재예요. 콜로가 그나마 지금 최근에 이기고 이랬던 부분이었는데 나는 곰곰이 생각하지 아무 상관없다 봤었거든요. 바로 첫 경기 때 그냥 찌바르고 두 번째 경기 마인까지 찌바르고 세 번째 경기도 템퍼처럼 그냥 마인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수익 관점이든 뭐 자주 이겼든
하지만은 결과로서는 지금 다 뭐 어제 템퍼 마인도 마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마이슨까지 가서 그냥 고배당 여기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오바는 A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타격 있는 부분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더 보기 상당히 어렵다 이래 봅니다. 내가 아마 그 9대1 때 아마 언더를 봤었는데 그때 기준점이 11.5인가 그랬었거든. 그때도 좀 어려 보이긴 했었어. 근데 배팅은 어쨌든 뭐 승이나 만승 찍으면 되니까 이것도 저기 템파베이처럼 좋은 배당이 있지만 만승도 가볼만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 뭐 이거 떠나서 마르케즈라든지 요런 그 선수들이 좀 잘한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코스 필드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콜로의 투수들이 안만 잘해봤자 바로 깨졌었거든. 그날 또 잘한다고 해서 봤는데 리치일이랑 붙었었는데 그때 오히려 리치일이 더 잘했죠. 자 샘프, 콥, 그 다음에 샌디, 다르비슈. 오늘 이거 오버 나버렸잖아요. 15.5 줘놨네. 이거 갑니까 여러분? 이거 배팅 하십니까 여러분? 갈 거예요 이거? 근데 야구에서 한번 오늘 가보셨거나 아니면은 저기 WBC 때도 기준 좀 큰 거 하나 있었는데 핸디 큰 거 가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몇 점 나야 돼? 그 5이닝까지 7.8점 나야 돼. 나는 배팅은 안 합니다 이런 경기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샌디하고 진짜 지랄 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더 안 갑니다. 왜?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올패스예요. 근데 또 꼭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저는 언더 봅니다. 조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기 자체가 그냥 쓸데없는 데다 시간 많이 붓고 이런 그런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은 다음 날에는 무슨 농구도 아니고 힘들어. 그 똑같이 그러고 있어 하면은 아니 한 경기만 하고 경기 안 할 거냐고. 왜? 나는 그런 생각해. 아니 버릴 건가는 버리고 뭐 한 경기에 뭐 어디 결승전이냐고. 맞잖아. 물부는 우리나라보다 경기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경기도 굳이 배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언더지 않겠나. 그냥 보여주고 나서 이거 오버 된다. 뭐 보여주고 나서 근데 승패는 안 찍습니다. 진짜 개로또 같은 경기력이라 가지고 전형적인 이벤트성 멕시코가 없고 이벤트성이다 보기 때문에 안 가고 두 팀의 지금 최근 행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거 말고 본 게임 들어갔을 때 좀 제대로 된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때 측정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굳이 보면 뭐 샘플 프렌 정도 보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신시. 오늘 신시 가서 맛있게 먹는데 좀 어렵게 먹었습니다. 월디척. 그 다음에 18.5. 신시 계속 볼게요. 뭐 어렵게 이겼다는 것 말고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시 오클 만나니까 신나가지고 점수도 다 터지더만 1차전 오늘 말고 1차전 때. 그리고 오클이 일단은 뭐 결론은 졌지만 마지막 날에 그 점수대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점수대가 좀 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은 또 이런 경기 했을 때는 솔직히 강점을 가지고 프렌도 좀 잘해주고 이래 해야 되거든. 근데 확실히 투수가 굴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데리고 오는 애들은 이제 운영을 보면은 후진남이 이런 애들은 돈을 갖던기는 없다는데 주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프런트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냥 반대 가겠다고요. 그리고 언어반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보면 언더 쪽에 오클의 그 타격 그나마 치는 놈들 봤을 때 기대치가 없어서 혼자서 다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뭐 마엔이나 고배당 쪽으로 더 가면 되니까 이게 뭐 홈경기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나는 승이 온다 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에 배당 좋으면 냅다 가는 거죠 뭐. 로돌로는 뭐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겠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우드포드, 그 다음에 다저스, 신더가드, (9.5) 돈값에 대해서는 정말 못해. 세인트루이스 때문에 그냥 다저스 갑니다. 지금의 세인트루이스는 신더가드도 살려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내가 아까 아침에 분석하면서 그 다저스 하나만 남아갖고 했는데 진짜 예견대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보통 그러면 뒤집혀거나 1점하거나 내용상에서 다저스가 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하고 이제 방송을 끝나고 제대로는 안 봤으니까 제가 앉아갖고 봤죠. 국내 야구 보면서 옆에 틀어놓으면서 아까 중계하면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돌려가지고 뭐 4개는 이제 옆에 틀어놓고 폰으로는 앞에 이제 다 틀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또 분석해야 되니까 봤는데 이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컷쇼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세인트루이스도 더 이상 다크호스도 아니고 순위에서도 말해주고 있고 또 뭐 멤버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대치는 없겠지만 승리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승에다 언더 보고요. 어째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기 배치 말고는 뭐 아웃맨이라든지 이런 애들 지금 죽어 있죠. 다저스는 장점이 투수 안 되면 다득점 해주고 아니면은 뭐 안 되면은 2번, 3번 다 해주고 있는데 테일러가 4번 보고 있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아웃맨은 타율은 높은 것 같은데 중요할 때는 뭔가 없고 오늘도 안타 2개 쳤거든요. 영양가가 없다고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세인트도 지금 누빠라든지 지금 그 누구야 저기 키즈너는 원래 저기 타의 기대치가 없는 선수인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일단 세인트루이스는 못 가요. 몽골 메리든 투수도 뭐 하나같이 뭐 마음에 드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또 누구 있나 뭐 마츠, 몽고메리, 뭐 마이콜라스 이런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다저스가 승리를 받아 먹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오늘 경기에 뭐 어느 정도 답이 다 있지 않나 봅니다. 좀 심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출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출루도 3명 정도 나갔죠, 그죠? 그래서 나는 누빠도 상당히 좀 맛이 많이 갔구나. WBC 여파를 받는 선수들이 은근 좀 있어요. 뭐 무라카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저스 쪽으로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어찌 보면은 저 밑에 있는 팀급이라 해도 돼요. 선수가 그냥 이 네임들만 이름만 졸라 세 보이는 거지. 그렇게 이제 다크호스적이고 맨날 세인트루이스 가고 양키스 대학 맞고 양키스 안 가면 반대 가고 뭐 이렇게 대체자고 이런 것도 이제 없습니다. 자, 우드러프하고 저기 우르키디 저 폴더하고 우르키디. 폴터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지는 잘 던지는데 수문이 좀 없어요. 얘가 키디 잘 던져요. 운떼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운떼기가 없는지 그런 투수도 있고 약간 오지마 같은 형이죠, 그죠? 근데 경기력은 필라가 났는데 왜 필라를 역을 줘놨지? 휴스턴 갈 때는 그 잠시 역배 그 구간만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안 되는데 타격도 안 되고 그런데 그리고 휴스턴은 우르키디가 잘한다 해서 언더 해갖고는 못 이기는데 승수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오늘 1승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거는 왜 정력이 바뀐지 저는 좀 이해 안 됩니다. 1차전부터 계속 역배 받고 앉아있는데
뭐 그나마 뭐 우르키드의 그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믿고 정을 준 건지 좀 이해 안 되고, 반대로 줘도 할 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필라가 뭐 1.4대를 받아도 난 할 말 없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휴스턴이 타격적인 부분에 폴터 공략할 수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뭐 첫승 타이밍까지 다 포함을 해서 프렌 정도, 언더 정도 보고,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죠. 필라도 어찌 보면은 폴터라든지 한 3마리, 4마리 선발이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오바에 좋은 팀은 아니다. 나는 필라 오바를 잘 안 갑니다. 가면 역배승이나 프렌승이나 뭐 괜찮은 정배승이나 이렇게 가지. 그래서 역배 그냥 다이렉트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수익 관점이나 이런 관점 보더라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하는 거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이 신경을 써서 타격을 하던데, 휴스턴이 이 타자들이. 근데도 뭐 1점밖에 안 났다는 거는 2번 연속은 크게 기대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필라 역배다가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좋은 거는 이제 좀 배당을 좀 잘 주는 편이야. 이 배팅 상황이랑은 다르게. 그 다음에 느바 2개 보도록 할게요. 느바 오늘 2작 갈게요. 마엠, 세크, 골스. 와, 이제 끝에 왔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플롭 들어와서 닉스나 아니 정규 시즌 닉스나 마엠을 잘 떨려보세요. 어디 가겠노? 당연히 닉스 가죠. 그리고 뚫려 많이 하죠. 근데 닉스는 그냥 대놓고 얘기할 정도잖아. 승 많이 승보다 오버 많이 간다. 오버. 그리고 반대에 있을 때 클리블랜드도 물론 1.3 받을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냥 역도 보고 그랬어. 닉스 뭐 찍는 건 프렌 찍지만은 알겠지. 랜들 뭐 얘기할 건데 얘들아. 랜들 아니더라도 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물론 지금 느바의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언더 깔아놓고 말도 안 되는 경기 10노잼 이런 경기들이 있긴 있어. 마이애미가 그런 거 제일 잘하긴 하는데, 마이애미 지금 미러키한테 했던 거 잘 보세요. 그렇게 경기 안 해. 완전 반대야. 마이애미 어떻게 이겼노? 어떻게 올랐어? 미러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기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오바적인 요소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다 그래. 그럼 닉스도 미러키랑 어찌 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차이인데, 그렇게 하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지난 경기 때 3경기 연속 보여줬는데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제 오조 생각했을 때 닉스 만나 재우고 뭐 조금 점수 때 나오고 오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러키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 들었어. 얘네도 그렇게 할 줄 아네. 근데 왜 정규리그 때 진짜 그래 안 했노?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너무 낮아요. 마이애미 이제 평균성을 보고 이렇게 준 것 같아. 원래 언더 제조기고 어떻게든 언더 내버리니까, 지가 언더 내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멈춰가지고 사건 떠갖고 언더 내든지 이러니까 준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상황을 봤을 때는 언더 양상을 그렇게 쉽사리 보기가 정규 시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면, 3경기 연속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승리를 다 거뒀어. 3패, 6패, 2패 받아가지고 다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 보기 어려워. 아니면 핸디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승 까는데도 그래도 닉스가 기대치가 크다. 역배 받았을 때 해내놨었고. 세크 골스는 야, 이까지 왔으면 세크가 좀 유리한데. 세크랑 골스랑 랄이랑 만나게 해줄까? 일단 다득점은 볼게요. 다득점은 보고. 야, 이거는 안 갈 경기는 아닌데 좀 너무 지난 경기 때 내가 좀 매료된 게 좀 커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세크가 한번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스가 올라가도 좀 강탈이나 그렇게 높은 곳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거든. 요번에 골스가 좀 꼬꾸라진 것도 말아본 것도 많잖아, 원정 골스 하면서.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세크가 좀 올라갔으면 좀 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다음 지난 경기에 또 20점 차 넘게
또 이렇게 반란은 아니죠. 그리고 요번 시즌은 확실히 골스에 대한 포비아 다 잊으면서 승리를 엄청 많이 가져갔거든. 골든 스테이트한테. 그래서 나는 세크 보는 게 맞아요. 세크 프렌도 지난경기 때 프렌 봤었지만은 역배 가능성도 있긴 있다 봤는데 그냥 뭐 아예 압도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정규 시즌이나 뭐 골스가 차기 올라간다고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겠다 멤버나 구성상이나 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골스가 올라가는 것도 크게 재미없을 수도 있다. 뭐 좋아하는 팬들은 그럴 것도 뭐 커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세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3대3을 이뤘다면 알겠죠. 그래서 그래도 어렵죠. 근데 뭐 핸디가 없이 준다면 또 뭐 세크가 이번 시즌에 또 프랭 가서 우리 또 맛있게 세크 올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크 승에다가 저는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어떻게 얘네 마지막인데 골무구까지 다 포함하면 연장 여부도 열어낼 수도 있는 거고 언더보다는 다득점이 낫죠. 그 막 230 몇도 아니네 힘들어. 235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래 보면 됩니다. 경기는 졸라 새벽에 불티 나겠네요. 그 세크 오랜만에 올랐는데 광탈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 그제. 경기 오랜만에 올랐다고 경기 개마이 하네 이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축구 어제 뭐 또 물어보신 분도 있고 해서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를 못 찾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그냥 갑시다. 뭐 저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뭐 방송 중에 답변 드리겠는데 뭐 어제 뭐 오바 추천해서 오바 그런 것도 찾아봤거든. 그래서 근데 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 게 없고 그냥 요거 집중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어보셔도 아마 잘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 조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겠지? 그리고 제가 올패스 잘 안 하는데 올패스 한 거는 뭐 너무 가기 싫다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